김영환 충북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지역 정가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전국체전에서 22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이 달성됐습니다. 해머 던지기의 전설로 불리는 음성군청 이윤철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돈봉투 의혹 외에 김 지사 소유의 산막을 수리하는 데 체육계 인사가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김영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를 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관련해 경찰이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건 현재까지 3건입니다. 지난 6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들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시작해 지난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를 만나 돈을 건넸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지사님 만나고 왔어.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윤병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시켜서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고맙다. 거기에 경찰은 김 지사 소유의 괴선 산막을 수리하는데 체육계 인사가 돈을 댔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 지사 산막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시설물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영환 지사의 고향인 괴산군 청천면의 스마트팜입니다. 한 업체가 수천만 원을 들여 지은 뒤 충청북도에 사용하도록 한 시설인데 충북농업기술원은 공모 절차도 없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김치 생산업체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생산된 쪽파 5톤도 윤 회장 업체에서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윤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 회장이 스마트팜을 공모 절차 없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운영비와 임대료를 부담해 오히려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스마트팜도 충청북도가 아닌 설비업체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것이어서 충청북도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7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본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도가 단 100만 원도 거기다 돈을 넣은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일을 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 지사를 향해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경찰이 현직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아직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이 같은 현직 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는 지역 정가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정 신뢰에 타격을 줬다며 비판했고 김영환 지사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김영환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 지사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경찰 소환 조사 이틀 뒤 공개 석상에 나선 김영환 지사는 정치 보복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압에 굴복할 일은 없을 거라며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이 없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처신을 잘 할 것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카메라 앞에 선 걸 정치 쇼라고 비판하며 의혹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자체가 도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당당하게 책임지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아주 구태의연한 정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까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는 충북 도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지역 정가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김 지사의 책임을 묻는 재수사 요구가 거셌던 터였습니다. 이 항고청에서 의원님 말씀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목되는 건 같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군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조기령 충주시장은 정치적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활동 보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이달 들어 청주로 이사를 왔고 대학 강연 등 공개 행보도 시작했습니다. 연내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계획으로 전국적인 인재 영입 절차가 이루어질 때 합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천 시점을 여유 있게 잡고 득표력 1순위 후보를 선택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현직 도지사가 사법 처리에 기로에 놓인 초유의 상황이 지역 여야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한편 김영환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반발해 그제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은 돈봉투 수수 정황을 포착해 김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김 지사는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습니다.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대해 충북교육위원회가 어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충북선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교육위원회는 골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만찬은 자신이 아닌 윤 교육감이 계산했다고 해명해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선관위에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교육감 측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윤 회장 등과 사적인 친교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에서 식사비를 낸 것이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에서 22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이 작성됐습니다. 바로 해머 던지기의 음성군청 이윤철 선수인데요. 우리나라 해머 던지기의 최강자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윤철 선수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26km의 해머를 팔로 돌리기 시작해 몸 전체로 5바퀴의 회전을 이어간 뒤 포효합니다. 비거리는 66.37m, 2위와 7m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습니다. 예선을 포함해 모두 6번을 던지는 동안 이윤철은 한 번도 실격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02년 처음 금메달을 딴 이후 전국체육대회 해머 던지기 22연패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4살인데도 이제 좀 그 승부욕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22연패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머를 던질 때 손가락에 가해지는 압력은 400에서 500kg 정도. 그 압력을 버티며 원심력을 만들고 속도를 붙여 던지는 기술은 독보적입니다. 안 힘들었다면은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시합이다 보니까 항상 경기대전 한두 달 전부터는 이제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반 중학교에 다니다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운동을 시작한 이윤철은 처음엔 조정 선수였습니다. 투척 종목이 재미있어 보여 종목을 바꿨고
8년 뒤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국내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새로 썼고 13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며 기록을 10m나 늘렸습니다. 또래 선수들 대부분은 은퇴했고 20살 어린 선수들과 경기하는 이윤철에겐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6번이나 출전했지만 아직 한 번도 따지 못한 아시안게임 메달과 올림픽 출전, 그리고 자신이 세운 한국 신기록을 깨는 것입니다. 아시아 선수권 동메달이 2개가 있는데 아시안게임 메달이 없어요. 지금 6번을 출전을 했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지만 하루하루 중력과 나이, 그리고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26kg 해머에 실린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한결같이 달려온 한 선수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싸우며 여전히 정상을 지키는 이윤철, 그의 도전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편 전국체전 역도 61kg급에서 충북도청 이혜성이 인상에서 130kg과 용상에서 150kg 합계 280kg을 들어올리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롤러에서는 서원고 강병호가 계주와 1000m 제외 그리고 5000m 포인트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관왕에 올랐고 제천여고 전하율은 계주와 5000m 포인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육상에서는 충주시청 임예진이 1000m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박원빈은 3000m 장애물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충북은 금메달 42개와 은메달 42개, 동메달 61개를 획득했습니다. 2년 연속 관중 1000만 명 시대를 연 프로야구가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경기 표 구하기는 이미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정가의 10배 안팎의 안표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0,000장 넘는 티켓을 되팔아 거액을 챙긴 범행까지 드러나면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올 시즌 최다 매진을 기록한 한화 이글스와 최다 관중을 모은 삼성 라이온즈의 맞대결이 열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티켓이 10분도 채 안 돼 매진되자 입장권을 어렵게 손에 쥔 팬들은 일찍부터 경기장을 메웠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성능이 좋은 PC가 구비된 PC방을 간다던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을 하지만 정작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는 당일표가 넘쳐납니다. 정가의 2~3배는 기본이고 45,000원짜리 입장권이 35만 원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런 안표 거래를 겨냥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약 2년 동안 편법으로 프로야구 경기 표 10,000여 장을 되팔아 3억 원 넘는 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PC방에서 붙잡혔습니다. PC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예매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직접 채증하고 목격해서 바로 현행범 체포해서. 남성은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구표를 대거 예매한 뒤 표 한 장당 정가의 15배까지 비싼 값에 되팔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업무방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안표를 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만 혐의가 적용돼 현행법상 개인 간 웃돈 거래는 대부분 2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만 온라인 안표 의심 신고가 3,000건을 넘었지만 징역형 등 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부도 법망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매크로 이용하지 않는 일반 안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경찰은 포스트 시즌 기간을 안표 매매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대전 고등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JMS 정명석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당시 녹음 파일 등사를 허가해 2차 피해를 초래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또 한편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판례가 인용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사법기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성국 기자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JMS 총재 정명석. 해당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 고법은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성범죄 당시 녹음 파일 등사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등사 직후에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을 다 불러가지고 녹음 파일 들려주면서 이게 제3자 유출이 시작됩니다. 당시 검찰과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우려와 편집 조작이 없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이유로 등사를 반대했습니다. 제가 고소 취소할게요. 저 더 이상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 의뢰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피고인 쪽 범행을 저지른 쪽에다가 어떻게 등사를 허용합니까? 피해자가 다 노출이 되게끔. 2차 가해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편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가 인용된 사건도 국감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AI 증거 식별 시스템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작을 잘하는 사람은 이익을 취하고 또 조작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부터 가짜 판례 인용까지 법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놓고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주 화록동굴 운영사가 동굴 내 국유림인 지하부 구간을 무단 점유한 것과 관련해 산림청이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30일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경찰에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그동안 불법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거대역으로 성장한 오송역의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희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경부 호남 고속철의 유일한 분기역으로 오송역 이용객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데 주차장 부족과 누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둘러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평택 오송 제2복선화가 오는 2028년 완공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건설되고 제3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오송역 시설 현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액체 연료 공장에서 화학물질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공장에서 냄새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군과 경찰 또 소방당국은 가스가 반경 1km 범위에 퍼졌지만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누출된 물질은 특수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 VAM으로 약 400리터가 새어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당국은 화학물질이 하수도나 공장 외부로 추가 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충북경찰청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청 한상옥 감찰계장과 이석용 대테러계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6명이 표창을 받았고 13명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또 기념 측에서는 지난 1월 교통사고로 숨진 고 박성민 경사의 유가족을 초청해 동료 경찰관들이 모은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천이 경유지로 검토되고 있는 신평창, 신원주,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꼬딤 도의원은 어제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경유 노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꼬딤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강릉발전소 전력을 강원 영서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제천은 전력 수요지나 수혜 지역이 아님에도 4개 읍면동, 16개 마을이 경유지로 포함돼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선사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청주시는 가칭 청주 선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내년부터 기본 설계 등 본격적인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선사박물관은 오는 2029년까지 옥산면 옛 소로분교 부지에 408억 원을 들여 전시실과 교육 및 편의 공간을 갖춘 연면적 5,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음성금왕읍 무국중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